안녕하세요. 천천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탈락 자소서와 합격 자소서를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상반기를 어떻게 대비할지 같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가져온 자소서는 동일 기업에 제출한 자소서인데요. 상반기에는 탈락을 했고 하반기에는 합격을 했던 자소서입니다. 또 이 자소서는 제가 처음으로 썼었던 자소서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미흡하고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 자소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번 하반기 탈락을 상반기 합격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뭐라고 아무튼 하는 도움을 드릴 팁을 조금 전달을 하고자 제 자소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대본을 써왔는데 대본을 읽으면서 같이 조금 볼게요.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학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자소서를 처음 썼어요. 그때는 제가 에이 나 이 정도면 좀 붙을만한데? 하면서 자소서를 썼는데 그게 탈락을 했습니다. 처음 서류에 탈락을 하고서 흔히 말하는 현타가 시간 타격감 엄청나게 왔고요. 그때는 와 이렇게 매력 있는 나를 왜 안 뽑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뽑고 싶지 않은 아쉬운 자소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하반기 때 같은 문항이지만 아예 내용을 바꿔서 작성을 했고 그 결과 하반기에는 서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서 썼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우선 문항을 먼저 같이 볼까요? 문항은 총 3가지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가치관을 묻는 문항, 두 번째는 본인의 잘한 점, 못한 점을 묻는 문항인데 저는 이거를 장단점이랑 연관지어서 풀려고 하고요. 마지막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총 3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험은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이거 900자였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가치관을 묻는 문항을 쓸 때 무조건 저의 조금 정체성 아니면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써서 저는 보통 도전 정신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관련된 경험을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 어렸을 때까지 발레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발레를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장 꿈꿔왔던 발레라는 꿈을 포기를 하면서 오는 그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통 가치관 문항에다가 써요. 그래서 한번 정지를 하고 제 기존 자소서를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네, 혹시 정지를 하고 다 읽으셨나요? 제가 기존 자소서에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써놓고 썼어요. 근데 어떤가요? 상황 설명이 너무 길고 또 미사여구가 많지 않나요? 제 나름에는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극복을 했고 그런 거를 강조하고자 되게 장황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하루에도 몇십 개, 몇백 개의 자소서를 읽는 인사 담당자의 눈에는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꾼 자소서를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네, 바꾼 자소서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했는지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였어요. 그래서 사실 동일한 소재, 또 발레를 포기하고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찾고 이런 내용은 동일한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쓰기 전에 스터디원들과 많이 피드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 내용은 꼭 넣어야지 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스터디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객관적으로 읽어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없어도 이미 너가 충분히 고생한 게 보여 라는 피드백을 좀 받아들이고 바꿨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좀 2가지를 강조하고자 하였어요. 첫 번째는 가독성을 높이는 것과 두 번째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해보자 라는 목표를 세우고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달라진 점은 제목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래서 어떤 도전이 나올지 좀 궁금하고 전체적인 플로우가 조금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실패의 두려움이라고 해서 실패를 했겠구나 하고 명확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패를 이겨내고 얻은 용기에서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다뤘겠구나 라는 좀 제목을 보여주면서 암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단락 띄어쓰기를 통해서 그 시각화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전 자소서에는 딱 보면은 그냥 줄글이에요. 줄글. 근데 새로 바꾼 거에서는 새로운 상황이나 액션이나 결과가 나올 때마다 단락 띄어쓰기를 해서 이렇게 시각화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상황이었고 내가 한 액션은 어떤 거고 결과는 뭐고 딱 봤을 때 전형적인 자소서 틀인 거를 보여주게 되었죠. 두 번째는 전달할 내용 강조하기인데요. 저는 첫 번째로는 상황 설명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액션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첫째, 둘째로 나눠서 집중시켰습니다. 보면 첫째, 시간을 관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리뷰 시간을 가졌습니다.처럼 제가 했던 액션을 명확히 보여주면서 조금 더 얘가 이렇게 두 가지 액션을 했군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전 글보다 조금 더 술술 읽히고 제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은지 조금 더 잘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빨간 박스를 보시면 이 회사에서 이런 가치관을 반영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이면서 내 가치관은 너희 회사랑 정말 잘 맞는다고 라고 어필하는 내용을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사실 이 포부를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라고 되게 유튜브에서 취준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쨌든 생략해도 돼 이렇게 하지만, 저는 가치관 문항에서는 굳이 나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런 나라는 사람이 너네 회사랑 더 잘 맞으면 일할 때도 트러블 없고 잘 어우러질 수 있다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회사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포부를 작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번 문항은 여기까지. 네, 다음은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또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을 적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였습니다. 이번 문항은 본인의 장단점을 녹여낼 수 있으면서 또 직무적인 능력을 어필해도 된다는 문항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이런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개선 방법을 알게 되어 극복하게 되었다, 이런 사례만 다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저의 기존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네, 기존 자소서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문항이 첫 번째 상반기 때 지원의 탈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사례에 나온 내용은 첫 번째로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랑, 두 번째 아쉬운 점으로는 어학 능력을 아쉽지만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썼는데요. 이 사례가 구리다 이런 거라기보다 왜 이 회사에 썼는데? 라는 것을 잘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사례가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뭐를 어필하고 싶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일단 제가 이걸 썼던 의도는 나는 어학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중국어를 잘하게 되었어, 이런 좀 영향을 그냥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살면서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너무 일과 분리해서 그래 나 이거는 진짜 잘했어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좀 관련이 없었던 사례로 쓴 게 탈락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 이런 거 잘한다? 아니면 나 이런 거 못했는데 잘하게 됐다?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일단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지? 라고 먼저 고민을 해보고 나열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개선된 자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셨나요? 제가 많이 가리기는 했는데 일단 수정 자소서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두 갈식으로 제목을 딱 때렸다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직접 해보던 적극성, 중요 순위를 선택하지 못해 놓친 기회에서 제목만으로 얘의 강점은 적극적인 거구나. 얘의 단점은 선택을 잘 못하나? 이런 거를 일단 유추를 할 수 있죠. 이 해당 내용이랑 좀 직무랑 연결 지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직무랑 연관시켜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점을 나의 적극성으로 해결하겠다. 또 내가 이런 직무를 일하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놓이게 됐는데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실패를 하였지만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갔고 너네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개선하겠어 라고 회사에서의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예시를 쓰고 연결 지으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는 회사가 나의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고민해보자 라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본인의 성격을 말하기보다 어떤 직무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봤지? 모든 자소서의 문항을 전략적으로 또 어떤 점을 어필해야 되는지 나는 뭔가 소개팅 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어필하고 싶은지 고민하는 것부터가 또 이 자소서를 고치는 시기에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항은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서술하세요. 딱 문항만 봐도 너가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이면 네가 마케터로서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고 그거를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지? 이런 어느 기업에서 묻는 직무적 역량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걸 쓸 때 직무적 역량으로 두 가지식으로 제목을 딱 때리고 그거에 대한 경험, 결과, 포부 이런 식으로 써나갔어요. 그러면 우선 아쉬운 기존 자소서 먼저 볼게요. 네, 정지하고 다 보셨을까요? 딱 보면은 디자인 구현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소통 능력 이렇게처럼 인턴 자소서에다가 복붙해서 냈던 거 그런 냄새가 물씬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경험이 별로라기보다 한 지문에 너무 많은 역량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의 경험을 많이 풀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뭐 예를 들어 그래 너 디자인 구현 능력이랑 데이터 분석 능력이랑 소통 능력 다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우리 실무자도 많이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경험이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일단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험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이 자소서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경험을 쓴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쓰지 마시고 적당히 한두 개의 역량을 말을 하고 관련된 경험을 딥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개선된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네, 개선된 자소서를 보면 제가 제목을 하나를 썼는데 이것은 제가 딱 강조하고 싶은 역량을 하나만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 제공으로 매출 13% 상승이라고 해서 얘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아는구나 이런 역량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일단 암시적으로 보여주었고 그 밑에 키카피로 바로 저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노출과 카피 작성으로 브랜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먼저 두 가지로 딱 때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은 카피 작성을 잘하고 브랜드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하고 자소서를 읽겠죠. 결국에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두 가지 문장처럼 브랜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법으로 첫째, 둘째를 나열하였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달성하였다. 이렇게인데요. 이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행한 방법을 첫째, 둘째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또 이렇게 도출하게 된 근거를 보여줬던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결과에는
로아스의 퍼센트, 매출 상승의 퍼센트를 수치화를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제가 또 포부를 작성을 했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땡땡 기업에서 고객이 구매한 품목과 어떤 거로 이런 개선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객 맞춤 전략을 실시해서 고객들이 땡땡 브랜드를 신뢰하게 만드는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브랜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어느 정도의 일관성도 있고 포부가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3번 문항은 저는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탈락 자소서와 합격 자소서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거를 원래 블로그에다가 먼저 썼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와, 이렇게 동일한 소재랑 동일한 내용임에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던 소재이고 경험이고 해서 어떤 식으로 써놔도 이미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게 있어서 개떡같이 써도 머릿속에서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었는데 읽는 사람들은 개떡같이 던져줬어서 내 경험을 개떡같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담자는 아무래도 하루에 엄청 많은 자소서를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서류를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읽고 걸러야 되기 때문에 또한 다른 잘 쓴 사람들의 비교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는 탈락한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지원을 한 거여서 새로 지원하면서 얼마만큼 변화했고 성장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 이런 거 잘해 라고 썼으면 이번 개선한 자소서에는 나는 이런 노력과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 덕분에 너희랑 잘 맞을 거야 라고 전달하는 글로 많이 바꿨습니다. 조금 더 겸손해지고 신입사원의 마인드로 어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를 들어 하반기에 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자소서를 쓰게 되는 상황이라면 내 잘못된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서 써볼지 일단 고민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길 바래요. 그 고민하는 부분이 제가 말한 부분이랑 동일하다면 가독성은 이렇게 바꿔볼까? 아니면 내가 가진 역량을 조금 유하게 풀어볼까? 경험이 부족한 것 같은데 경험을 조금 더 넣어볼까? 아니면 이 기업이랑 핏이 맞아 보이는 포부가 부족한 것 같은데 포부를 또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시도를 해보시고 지원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이런 자소서 컨텐츠나 아니면 면접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